근데 약을 또 근데 계속 드셔보셨던 분들은 약도 일시적이고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건조하고 불편해서 이제는 약은 안 먹고 싶다. 이제 근데 그 제거를 일찍 해야지 좋은 것도 있고 염증이 좀 가라앉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제거를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좁쌀이 굉장히 깊게 생기시는데 그건 계속 놔두면 계속 염증이 돼서 결국 자국이 생기긴 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피지가 많아서 혹은 이제 여드름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피지 조절하는 여러 가지 레이저나 또 약물 치료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쪽을 더 많이 추천해 주시는지 좀 그런 게 케이스별로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약을 먹을 의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약은 절대 안 먹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레이저 쪽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제일 우선인 분들은 사실 약만큼 효과적인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약을 무조건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레이저를 추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골드 PTT를 아무리 많이 해도 피지 줄이는 약을 계속 먹는 거를 효과를 따라가지는 못하지 않나요? 근데 약을 또 근데 계속 드셔보셨던 분들은 약도 일시적이고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약 예전에 먹어봤지만 뭐 너무 건조하고 불편해서 이제는 약은 안 먹고 싶다 그런 분들도 제법 많고 내가 치료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여드름이 너무 심하면 약을 초반에는 그래도 꼭 병행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심하지 않다면 환자분의 이제 들일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기대하는 효과에 따라서 골드 PTT도 추천드리고 피지 줄이는 약도 추천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? 실제로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가성비라는 이런 측면이나 그런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치료 경험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고요. 골드 PTT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고 좋고 근데 그러니까 피지 조절제는 사실은 이게 약을 드시면 약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건조해지셔서 실제로 이렇게 아토피가 있으시다든지 좀 악건성이신 분들은 선뜻 이제 시작을 못 하시니까 그럴 때는 좀 저희가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는 쏘고 어디는 안 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조금 해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줄면 사실 피지 조절제 매일 안 먹어도 그게 잘 유지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PTT 먼저 하고 좀 줄어들면 피해 조절제를 좀 띄엄띄엄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. 피부에 박혀있는 피지가 올라오는 약은 없고 만들어지는 피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. 초반에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피지조절제 드실 때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거 같이 처방해서 그런 기간을 좀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. 피부과 의사들이 많이 보는 미국 교과서에는 20주가 전형적인 치료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기간은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중단을 하더라도 한두 달은 더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약을 중단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피지 억제 효과가 지속되다가 돌아오고 일부에서는 1년 정도까지 피지 억제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외국이랑 다르게 저용량 요법, 뭐 하루 한 알이나 뭐 2, 3일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저용량 요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발률이 조금 더 높고 좀 더 빨리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2,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유지한다는 게 피부과 의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. 보통 재발을 안 하려면 50kg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알, 70kg 기준으로 하면은 누적해서 840알 정도 쭉 먹고 중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복용 방법을 고려할 때는 이렇게 누적해서 먹는 경우는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
근데 보통 피지가 기름이 굳어져서 박혀 있는 거니까 뭘 해도 걔네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언젠가는 제거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고, 이제 근데 그 제거를 일찍 해야지 좋은 것도 있고, 염증이 좀 가라앉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제거를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결국에는 염증은 줄어도 좀 만져지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오시기도 하니까 네, 그럴 때는 또 제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가끔 이렇게 쌓이기만 해도 음. 무조건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음. 근데 이제 짜도 다시 만들어지니까 음. 또 쌓이긴 쌓여서 음. 계속 짜야 되는 건지 남겨놔도 되는 건지. 저는 좀 이렇게 남자 환자분들 중에 약간 그런 좁쌀이 되게 깊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꼭 비립종처럼 좁쌀이 굉장히 깊게 생기시는데 그거는 계속 놔두면 계속 염증이 돼서 결국 자국이 생기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 처방 드리면서 그냥 뭐 레이저로 약간 이렇게 구멍을 내서 짜드리거나 그게 제 경과가 그나마 좋으신 것 같아요. 짜긴 짜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. 짜긴 짜야 된다. 피지는 중간에 끊어지게 짜면은 안 되고 피지는 온전하게 다 나와야 되고 고름이 많으면 고름도 짜야 되는데 보통 고름이 다 나오면 이제 피가 좀 나기 시작하거든요. 피를 짜야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너무 그 단계에서 너무 과하게 짜면 자국이 오래 가실 수 있으니까. 근데 또 과하게 짜면은 주변에 염증이 퍼져서 오히려 더 심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.